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로 떨어져만 가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이혼율조차 높아지고 있다 보니 가정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을 때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생면부지의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부끄러운 속사정과 아픈 상처들을 꺼내놓기까지 누구보다도 이혼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을 만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혼 상담 과정에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이혼을 만류해보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이혼을 시킬 때보다 이혼을 막을 때, 그리고 나중에 당사자로부터 이혼을 만류시켜 주셔서 참 고마웠다고 감사의 표시를 받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을 때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이 그 이혼 청구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륜을 행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막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면 100% 이혼이겠지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리송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잠깐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유책주의라는 것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로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원고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해가 갈수록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개인주의 사고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로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책주의에 기초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간혹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들은 법원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봤을 때 원고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크지 않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실제로 혼인 소송 도중에 부부 사이의 분쟁이 조금씩 해소되는 경향을 보여 장래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혼 소송 도중 혼인 관계가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받아 소재기 전 별거를 시작할 것이고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판사님이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혼인 생활을 회복하지 않고 피고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처럼 행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원고를 타일러서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법원에 어필하여야 하는데요. 불륜 등의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인 원고가 큰 상처를 받았을 배우자 피고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배우자 피고가 유책 배우자인 원고에게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 이혼하지 말자고 달래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자존심도 몹시 상하고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배우자 피고가 이혼을 막아보려 한 번, 두 번 화해의 손길을 내밀보지만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냉대에 지치고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이혼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이혼 소송 경향을 살펴보면 유책 배우자가 원고로서 이혼 청구를 해온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 피고는 주의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반소로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던 종전과 달리 이제는 장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법정까지 가기 전에 부부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결을 최대한 늦추며 부부상담 프로그램, 부부캠프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부 사이의 적극적인 화해를 통해 원고의 소치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저는 상간녀 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 상담 시 원고에게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여러 구실을 만들어 이제는 쉽게 이혼을 청구하고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막아보고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오늘 저의 방송 내용이 좀 무겁고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론과는 다른 최신 실무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께 실제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서도 가정을 지켜내보고자 수많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자존심도 버려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혼 청구 기각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다시금 가정을 회복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